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발사체를 새로운 무기 체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개발을 모두 고체형 연료 기반으로 전환해 주한 미군 등에 대한 선제 기습 타격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무기 체계가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외형만으로 이런 결론을 짓는 것은 성급하다며 오히려 고체 연료 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 계열의 파생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robably in the same family as the KN-23 sort of Iskander-ish missile. The Kim Skander, as some people are calling it, but with a slightly different role. It's certainly very unclear what its role is right now. 다만 최근 선보인 신형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 모두 발사 속도와 전기가 빠른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제 기습이 용이한 형태로 무기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팩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공개된 고도와 사거리만으로는 오히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하다며 현재 나온 정보만으로 새로운 무기로 결론 짓기는 성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ange that we saw looked to me like the same kind of range that the Iskander would have, right? So I don't know. And so I'm not saying it isn't a new missile. I'm just saying I don't think there's enough information out there to say that it is. 백톨 교수는 특히 신형 무기로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의 연장선인지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기인지 북한 매체의 설명 또한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선보인 무기 체계가 모두 발사 속도가 빠른 고체 연료를 기반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미한 연합군의 선제 거점 타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신형 발사대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가 향후 실전 배치 위협 정도를 판단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국 정부의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13일 전화회견에서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는 그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내릴 주권적인 결정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뤄질 어떠한 결정도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려질 것이며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직후 아시안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서는 일본과 한국, 호주가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혹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에 미한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운영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국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계획과 군사 운용 개념 등을 배우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비용이 비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is is not an expensive activity. In fact, it may be the most cost-efficient way to bring U.S. personnel into Korea and get them up to spee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터무니없고 비싸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는 연합훈련의 전략적 가치를 간과하고 오직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He is focused on transactional, on the monetary aspect, and not on the shared values, shared interests, and shared strategy to face common threats. 맥스웰 연구원은 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들이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선중앙통신이나 선전 선동 부서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이 북한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North Korea senses that the United States, under President Trump, may decide to do something like weakening the alliance in response. So it creates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또 지금의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단호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어떠한 외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오앨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최소 35건, 17개 국가에 대한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피해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와 칠레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탈취 금액 총액은 최대 2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반기 보고서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9월 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7월 가뭄이 더 악화돼 농작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이래 최악의 농작물 생산을 기록한 북한의 올해 작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 가뭄이 더욱 악화됐다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이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최근 발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8월호에서 북한 가뭄이 7월에 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악화됐다며 남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양시 일부 지역에서 비를 충분히 흡수한 옥수수의 생물량이 적고 쌀 성장은 지연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개월간 강수량이 적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할 때 댐의 수위가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황해남도의 경우 6월 21일에서 7월 20일 기간 동안 강수량이 평년 대비 35%에 그쳤고 4월 21일에서 7월 20일 기간에는 평년 대비 5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은 북한 북부 지역도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마철인 7월 말에서 9월 사이 강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작 지역이 줄어들고 수확량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올해 경작 지역은 이미 지난해보다 적은 상황이라고 이 기구는 밝혔습니다. 지오글램은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불리한 기상 여파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오랜 가뭄과 농자재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490만 톤에 그쳤다며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무역 분쟁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은 북한이나 러시아보다 중국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월과 6월 미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시각은 지난해 47%에서 올해는 60%로 증가했고 이어 러시아 24%, 북한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지도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 조사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9%에 그쳤고 시진핑 주석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한국전쟁 미군유해 55상자 중 미국인 1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케네스 호프만 대변인은 최근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몇 주 안에 20구 이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공식 통보한 이후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지난해 송환받은 유해 보존 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아 유해 유전자 샘플을 델라웨어주 도보에 미군 유전자 감식 실험실로 보내 법의학적 검사를 해야 하는 등 확인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